무척이나 더웠던 87년의 5월. 그 시절 나는 개였다. 국어사전에 실려있는 단어 중 가장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 치면 개. 이유 없는 스트레스에 쩔어 살던 삶. 불만, 불안, 폭력, 술, 담배, 성관계. 그 무엇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하던 시절. 이대로 집에 있다가는 목을 맬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몇 벌의 옷가지와 약간의 현금을 챙겨 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너무 자주 사라지다 보니 가족들은 어차피 신경도 쓰지 않을 터 걱정도 되지 않았다. 강릉으로 해서 부산까지 14박 15일의 긴 방황 끝에 같은 과 선배들이 제주도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찾아간 제주도. 정확치는 않으나 오후 5시 무렵으로 기억을 한다. 살짝 소나기가 지나간 옅은 회색빛 하늘. 서울, 아니 내륙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냄새.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1년여 동안 나를 괴롭히던 두통이 말끔히 사라졌다. 핸드폰이나 삐삐도 없던 시절,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선배들의 집은 북제주 화북동으로 기억한다.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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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일주일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내 술만 마셨다. 그 시절 탑동의 밤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정말.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그 시절 제주도에서 젊은 서울 남자들의 인기는 매우 좋았다. 탑동 아무 곳이나 술 한잔 마시고 있으면 제주도 여자들의 헌팅이 꽤 많았다. 지역 비하 발언이 아닌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을 술만 마시고 지내다 보니 수중의 현찰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집에다가 돈을 보내달라고 할 염치도 없었던 터 선배들의 막노동을 따라다니기로 했다. 막노동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땡땡 창호 소속으로 대형 건물 앞에 있는 예술작품들을 설치해주는 상당히 전문적인 막노동이었다. 편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 빼고는. 비가 오면 쉬고 일찍 끝나고. 당시로는 내 나이엔 나름 꽤 센 월급 120만원의 급여. 당시의 극장 개봉관이 2,500원이었으니 월급은 꽤 컸다. 6시에 일이 끝나면 샤워를 한 탑동에서 술 한잔 마시고 연 45만원짜리 전셋집에 들어와 자고, 운 좋은 날은 모텔로 가곤 했다. 7월 초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다. 7월 초 그때 우리 팀원 모두는 함덕골프장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 별다를 것 없는 일상. 6시에 기상. 밥 먹고 냉커피 한잔 마시고 380 소형 발전기와 용접도구 챙겨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용접하고. 그러던 중 태풍 때문에 3일간 아무 일도 못하고 현장 숙소에서 술만 마시고 지내던 어느 날, 태풍 끝자락에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그날, 바깥이 매우 소란스러웠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니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 우리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저수지 비슷한 곳이 있었다. 그런데 그 저수지에 마을 이장님 장남의 오토바이가 있고 이장의 장남은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119 구조대와 경찰이 와서 저수지 속을 뒤졌는데 이장의 장남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결국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보자고 하곤 저수지의 물을 빼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성인 무릎 정도까지 물이 빠진 저수지를 뒤져보았으나 이장의 장남은 보이지 않았다. 다들 한바탕 해퍼닝 정도로 생각하고 이장 아들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터라 다들 배 타고 몰래 목포에 간 걸로 생각하자고 했다. 이장도 며칠 더 기다려보자고 나름 안심되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사태는 일단을 하게 되는 걸로 보였다. 그로부터 4, 5일쯤 지났을까. 그날도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에 일도 못 나가고 있었다. 한바에서 낮술이나 한잔할까 고민하던 중 다른 팀 멤버 한 사람이 저수지에서 굿한다고 가서 구경하면서 막걸리에 떡이나 얻어먹자고 해서 마침 딱히 할 일도 없던 우리 팀원들은 모두 저수지로 굿 구경을 가게 되었다. 그때 가지 말았어야 하는 걸.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파리 닭살과 함께 생생하게 떠오른다. 무당은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였다. 거의 8순이 다 된 정도.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그건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참도 자세히 설명해준다. 이장 아들이 목포에 없다더라. 이장은 분명히 저수지에 아들이 빠진 걸로 생각한다. 그런데 저수지물을 빼고 수색을 해도 아들이 없자 수소문 끝에 전라도 광주 쪽에서 용한 무당을 데려왔다더라. 저 무당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원한을 잘 달래주는 무당이다. 어제 와서 이장 아들 오토바이를 보더니 아들은 지금 저수지에 있다. 이렇게 말했다더라. 이장이 저수지 물을 다 빼서 확인했다고 하자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난 지금 그냥 돌아가겠다. 그 말에 이장이 그러면 우리 아들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무당이 자신이 찾아주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구술을 하기로 했다고. 별다른 건 없었다. 작두를 단다든가 돼지를 거꾸로 매단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다. 그냥 흰 소복을 입고 저수지 쪽으로 조용히 방울을 흔들면서 뭐라고 춤을 외우고 있는 것 같았다. 나름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그치고 조금 강하게 불던 바람이 잦아들었다는 거. 이런 거에 워낙에 제주도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무당이 바가지, 아니 표주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건가? 아무튼 휜끈에 매단 표주박을 저수지에 던져놓고서는 다시 방울을 들고 5분 정도 합장한 채 주문을 외우는 것 같더니 무당과 동행한 젊은 남자에게 표주박을 건지라고 하더라.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 팀원들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기로 하고 최대한 무당 쪽으로 이동했다. 젊은 남자가 건져낸 표주박을 받아본 무당이 뭐라 하면서 이장에게 표주박을 건네자 표주박을 받아든 그 자리에서 이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은 낮은 비명을 지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그러더니 무당이 젊은 남자에게 그거 가져오시게.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자 잠시 후 젊은 남자가 그리 크지 않은 괴짝을 들고 와서는 무당에게 건넸다. 무당이 그 괴짝을 열더니 조금은 크다 싶은 메주를 꺼냈다. 예전 시골 가면 새끼줄로 매달아 놓은 그저 벽돌 모양의 메주. 흰 끈으로 십자형으로 묶은 메주를 꺼내더니 그 메주를 그 젊은 남자를 시켜 저수지로 던지라고 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메주라는 건 물에 닿으면 풀어지는 게 메주인데 그걸 끈으로 묶어서 저수지에 던지다니. 우린 말은 안 했지만 서로 표정으로 알 수 있잖아. 저거 사기다. 혹시 된장국이냐? 웃을 수도 없고 아무튼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끝까지 구경하기로 했다. 역시나 젊은 남자가 흰 끈에 묶인 메주를 힘껏 저수지로 던지자 무당은 또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몸도 살짝 떨면서. 그런데 그때 이장이 무당에게 받았던 표주박이 눈에 들어왔다. 나만 본 게 아니고 우리 팀은 모두 봤다. 표주박 속에 그 이상한 무언가를. 사람 머리카락. 그것도 꽤 많은 분명한 사람 머리카락. 뭐지? 저게 뭘까? 순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였다. 무당이 갑자기 큰 소리로 땡겨! 저 체구,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가 나올까? 너희들도 같이 땡겨! 순간 뭐에 홀린 듯 우리 팀원 다른 몇 사람들까지도 무당과 함께 온 젊은 남자와 함께 메주를 묶어서 던진 휜끈을 잡아 힘차게 당기기 시작했다. 보기와 다르게 끈은 두꺼운 편이었다. 얇은 밧줄 정도의 느낌이랄까.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거의 10명 정도의 남자, 그것도 막노동에 단련된 남자들 10명이 매달렸는데 끈이 당겨지지 않았다. 팽팽하게 국민학교 시절 운동회 하이라이트 줄다리기 할 때처럼 저수지 저 안에서 무언가가 당기고 있는 느낌. 순간 나는 무당을 쳐다보았다. 무당은 전혀 표정의 변화 없이 말을 했다. 땡겨! 아무것도 생각 말고 니들은 땡기기만요. 천천히 천천히.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 어느 순간 팽팽하던 줄이 축 늘어지면서 서서히 달려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당기기만 했다. 천천히 천천히.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끼케봐야 30-40초. 줄 끝에 매듭이 보이고 끈에 묶인 메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끈을 당기던 우리는 모두 동시에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자빠지며 혹은 누구는 기어서 누구는 뒤로 넘어진 상태 그대로
엉금엉금 기어 저수지 위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도망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몇 명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채 움직일 수도 없어 부들부들 떨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수지 위쪽 둔턱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대부분 같은 반응이었다. 이장하대 시체가 나왔다. 119 구조대, 심지어 저수지 물을 다 빼면서까지도 못 찾았던 이장의 아들이 물에 탱탱 부른 익사체로 눈도 못 감고 머리카락이 모두 매주에 거꾸로 박혀서